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로 만든 배터리가 정말 가능할까요? 30년간 리튬 배터리만 연구하며 리튬을 넘는 배터리는 없다고 단언하던 중국 최고 권위자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입니다. 폭발도 없고 5분 만에 충전이 되며 물에 담가도 멀쩡한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만든 걸까요? 편견과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중국의 한 교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30년간 전기화학을 가르친 리웨이밍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 하면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아왔죠. 그런 저에게 2024년 어느 가을날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 교수님,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수계 배터리 기술을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계 배터리라니요. 물을 기반으로 만든 배터리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다고요? 3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만 연구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이 전기를 저장한다고요? 그건 기초 화학도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의 요청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임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물 기반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인지 아시나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제대로 된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배터리를 만든다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과장 광고를 하는 것 아닐까? 사실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혁신적이라고 내세운 배터리 기술들을 봐왔지만 대부분이 실험실 수준에서만 작동하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물 기반 배터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폭발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안에 실망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물 기반 배터리가 실용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예상보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화려한 도시 외관과 실제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민주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나이가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연구자가 과연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희 연구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주 박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나름 깔끔해 보였지만 중국의 대형 연구소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박민주 박사와 몇 명의 연구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모두 젊어 보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수계 전해질 시스템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박민주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분자 구조와 전기화학 반응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쑥의 전해질의 전압창이 어떻게 되죠? 물의 전기분해 전압인 1.23V를 넘을 수 있나요? 에너지 밀도는 얼마나 됩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말이죠. 박민주 박사는 차분하게 답변했지만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특히 에너지 밀도 부분에서는 확실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터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민주 박사가 작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꺼내 보여줬을 때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이게 배터리라고요? 그냥 소금물 아닌가요? 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민주 박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진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박민주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테스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계 배터리 기술은 과장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들의 기술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허무맹랑한 기술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죠. 이튿날 연구소에서 열린 기술 검토 회의는 처음부터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연구진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죠. 쑥의 전해질에서 금속 이온의 확산 속도가 느릴 텐데 어떻게 고출력을 구현하셨다는 겁니까? 사이클 수명은 어떻게 보장하시죠? 물분해 부반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민주 박사와 연구진들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설명이 모두 이론적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실제 상용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300와트시 퍼 킬로그램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했거든요. 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진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박민주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기술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가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죠. 안전성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적절한 보호 회로만 있으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굳이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물 기반 배터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교수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가연성 전해질을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보호 회로가 있어도 완전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박민주 박사의 반박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연구한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평생 배터리 분야의 권위자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젊은 연구자에게 반박당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민주 박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베이징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수계 배터리 기술은 실용성이 떨어지며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비해 특별한 장점을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이 불쾌한 경험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배터리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어차피 한국에 온 김에 학회라도 보고 가자는 생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왕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저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동료였죠. 20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학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웨이밍,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데이비드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부의 검증 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 수계 배터리 말씀이시군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그 기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글쎄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져 보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웨이밍, 혹시 실제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데모라도 보셨고요? 아니요. 굳이 볼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해 보였으니까요. 제 대답에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웨이밍, 사실 저도 그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한국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때 수계 배터리의 기초 이론을 함께 개발했거든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 기술에 관여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 기술의 핵심 이론, 사실 내가 5년 전에 제안했던 거예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비드는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입니다. 그런 그가 직접 관여한 기술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이밍, 제가 직접 그 기술을 보여드릴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함께 연구소에 가보시죠. 데이비드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보고서를 베이징에 보낸 상황에서 다시 그 기술을 보러 간다는 것이 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 30년간의 경험이 과연 완벽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데이비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자라면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제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동료의 말을 듣고 다시 판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데이비드와 함께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박민주 박사는 제가 다시 온 것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교수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주 박사가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실험실은 어제 보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직접 실험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밍, 이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수계 배터리를 물이 담긴 통에 완전히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일반적인 배터리라면 즉시 단락이 일어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터리는 물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연결된 LED 전구가 밝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쑥의 전해질이기 때문입니다. 물 기반이니까 물에 잠겨도 단락이 일어나지 않아요. 박민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는 더욱 충격적인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에 못을 박아 구멍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쑥의 배터리는 못이 박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고 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LED 전구의 밝기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었죠. 이건 배터리 안전성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는 고온 테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를 60도 오븐에 넣고 1시간 동안 가열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온도였죠. 하지만 쑥의 배터리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데이비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너지 밀도는 여전히 낮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단점이죠. 박민주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만 기술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이죠. 에너지 밀도만이 배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민주 박사는 저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응용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일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정전 상황을 가정한 응급의료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쑥의 배터리로 구동되는 응급실의 의료기기들은 끊김없이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제세동기까지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UPS 시스템은 무겁고 설치가 복잡한데 쑥의 배터리는 가볍고 안전해서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였던 거죠. 시뮬레이션 중에 실제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였는데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쑥의 배터리 시스템은 수술실의 모든 장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배터리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전 상황에서 기존 배터리가 폭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중얼거린 말을 박민주 박사가 들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그것이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배터리의 성능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더 빠른 충전 속도, 더 긴 수명.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던 거죠. 안전성이라는 가치를 말입니다. 박민주 박사님, 제가 어제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베이징에 보낸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성급한 판단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폄하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과학기술부에 전화를 걸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 수계 배터리 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처음 보고서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로 본 기술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뒤엎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리 교수님, 한국의 수계 배터리 기술에 대한 평가를 들려주시죠. 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3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계 배터리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예상과 다른 제 발언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물 기반 배터리가 실용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혁신적인가요? 안전성입니다. 이제 배터리 폭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에 잠겨도, 못에 찔려도, 고온에 노출되어도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입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회장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중국의 기술력도 충분히 뛰어난데 굳이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웨이밍,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가? 자존심 상하지 않나?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가 틀렸다면 인정해야죠.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힘든 결정이었지만 과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박민주 박사와 연구진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었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박민주 박사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중국에서의 발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편견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연구진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하는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과정, 실패담, 성공 경험까지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박민주 박사가 말했습니다. 수계 전해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만 3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그 신념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거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능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쳤네요. 데이비드도 화상회의로 참여했습니다. 웨이밍, 이번 일로 많이 배웠죠? 과학자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맞습니다. 제 마지막 수업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진짜 스승은 따로 있었네요. 저는 박민주 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제가 훨씬 많지만 과학자로서의 자세는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앞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박민주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저희 수계 배터리 기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연구소 근처 한국 전통 찻집에서 박민주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어요. 박민주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셨네요. 제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과거 일은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박민주 박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발견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을 배웠다는 점이었죠. 30년간 권위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민주 박사와 한국 연구진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상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계 배터리 기술은 이제 중국에서도 주목받는 기술이 되었고 양국 간 기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배터리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보람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편견과 자존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처럼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가능하면 빨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